묘한 시점입니다. 묘한 시점.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선고 앞둔 때에 김동연, 김경수 독일 회동입니다. 두 사람이 독일에서 만났어요. 근데 시점이 묘하다. 왜? 이재명 대표 선거가 지금 코앞인데 요 시점에 굳이 독일까지 가서 만났다고? 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해서 우리 원래 막역합니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자연스러운 만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자연스럽습니까? 뭐 자연스럽다고 봐야죠. 지금 그 김경수 지사가 지난 6월부터 독일의 에버트 재단에서 그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유럽 출장길에 마지막 일정이 뭐였냐면 독일의 에버트 재단에서 정책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가가지고 간담회를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이 뭐 같이 에버트 재단에서 뭐 행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났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묘하게도 정치적인 그 시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정치적 해석을 낳게 되는데, 뭐 저는 뭐 크게 이런 정치적 해석을 해야 할 정도의 네. 의미 있는 만남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글쎄 이게 의미 있는 만남일 거면 자연스럽게 그럼 독일 가서 그 재단에서 하는데 그럼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저희가 잠깐 봤었죠. 경향도 오늘 기사를 썼습니다. 경향신문 같이 보시죠. 이재명 견제? 시점 묘한 김동연, 김경수 회동입니다. 아까 중앙일보는 1심 선고를 앞둔 때에였었어요. 경향은 좀 더 직접적이죠. 이재명 견제, 네, 이재명 견제 시점 묘한 김동연, 김경수 회동. 김기흥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메시지라는 것이 정치인의 메시지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네.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이분이 진짜 대권 주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의 큰 어떤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계속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그런 어떤 반복적인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보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 쌓이면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부산이 이른바 지금 보수당의 어떤 텃밭에서 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부울경이 가지는 어떤 그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은 진공을 허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2개 맞는다면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틈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공간을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김경수 지사와 지금의 이재명과의 어떤 거리를 두고 있던 김동연 지사, 또 다른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까지 3명이 모인다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명계에서 굉장히 애써 해석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거, 네.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명 쪽에서 애써 이거를 좀 별거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의식을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나름 견제의 행보일 거다. 왜 정치인이 이 제스처 하나, 말 하나, 일정 하나하나를 그냥 잡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자연스러운 만남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소개가 된 부분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있는 이런 모든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한국 정치 상황이 두루두루 그냥 뭐 어떤 논의에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두 사람의 이 만남을 저희가 사실 주목하는 이유가 독보적인 대선 주자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대선 주자라고 불릴 법한 사람들이 따로 모였어?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대변인님.
글쎄요, 뭐 그런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설령 1심 선고에서 어떤 뭐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런 확고한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김경수 지사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말쯤 다음 달쯤 이제 귀국한다고 하니까 네. 귀국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오늘 이 시점에 두 분이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어떤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좀 지켜보자. 연말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김경수 지사도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 쪽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평가절하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다양한 대권 주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어떤 평가보다는 우리는 흔들림 없어. 이재명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라일체란 편인데 저는 이재명의 명자를 붙여서 명화일체라고 할 정도로 어떤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죠? 자신 있다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판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 자꾸 두 사람이 많은 대선 주자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파이는 키워서 더 크게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드는 생각이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두 사람의 만남,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이 만난 거에 내가 저기 같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김부겸 전 총리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뭐 저희 김부겸 그 전 총리께서도 네. 지금 뭐 신삼김으로 이제 거명이 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기 같이 근데 저는 그런 만남이 아마 다음 달 이후로 뭐 신년 들어가면 연초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번에 이제 김동연 지사가 출장길에 뭐 또 그 잠시 네. 거기를 방문하는 계기에서 두 분이 잠깐 만났습니다만 그런 것이 거기에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로 정치적 씨앗을 만들고 왔을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굴러가면서 뭐 새로운 어떤 싹들이 자라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씨앗 싹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신삼기,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세 사람이 연말 연초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도 주목해 볼 부분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도 좀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통화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른 시일 내에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윤 대통령 사실 이미 어제 당선 축하 메시지를 내긴 냈습니다만 전화하고 곧 만나기로 했다. 한미 동맹을 계속 이어가야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